피부묘기증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임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부묘기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슬슬 가렵고 긁었더니 피부가 빨갛거나 하얗게 부풀어 오른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압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피부묘기증 또는 피부기묘증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묘기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피부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죠. 보통은 붉은색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백색 피부묘기증이라고 하죠. 둘이 어떤 병리학적인 차이가 있느냐?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부묘기증은 전 인구의 약 4%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꽤 많죠. 대부분은 가렵지 않은 묘기증이지만 간혹 가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려워서 긁으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처음에는 보통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렵고 낮보다 밤에 더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제일 가려우세요? 라고 물으면 밤에 따뜻한 물로 샤워했을 때 가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절로 낫나요? 네,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한 지 1, 2년 내라면 저절로 낫는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된 묘기증이라면 저절로 낫기를 기대하는 건 거의 요원한 일이죠. 더군다나 50세 이상 된 분한테 묘기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절로 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부풀어 오르는 정도는 줄어들지만 대신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면서 극심한 노인 가려움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간혹 보면 참 난감한 게 한의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일주일 전에 묘기증 생겼어요 하고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의원의 묘기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일주일밖에 안 된 묘기증인데 몇십만원짜리 한약 드시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국 가셔서 알레르기 약 주세요 하고 약을 사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레르기 약을 좀 드시다 보면은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절로 낫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대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참 답답한 경우를 봤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어떤 어머님이 충남에서 서울까지 저희 한의원으로 오셨어요. 아이가 피부묘기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약을 타다가 2년 동안 먹였는데 낫질 않는다. 대체 왜 안 낫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거 원래 나으라고 먹이는 약 아니에요 했죠. 보통은 코스가 그래요. 아, 이거 묘기증이 좀 심하네 싶으면 일단 대학병원 가서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하죠. 피 검사를 통해서 아, 내가 진먼지 진드기랑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구나. 그리고 알레르기 약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죠. 근데 검사를 하나하나 처방받는 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먼지 진드기를 피한다고 병이 낫느냐? 가능하지도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하실 필요도 없고 대학병원에 가서까지 처방을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놈의 대학병원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 할배들도 그냥 혈압약 타려고 대학병원까지 가. 몇 개월, 1년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먹다가 뭔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근본 치료를 해야 되겠다. 피부묘기증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니까 비타민C나 홍삼 먹으면 낫겠지? 그래서 비타민C나 홍삼은 열심히 먹어요. 낫겠어요? 안 낫죠. 왜냐하면 피부묘기증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항생제나 소염진 통제 많이 드시고 피부묘기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소염진 통제랑 항생제 먹고 낫는데 그 이후부터 피부가 가렵고 부풀어 올랐다. 수술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약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약, 한약을 막론하고 비만약 드시고 피부묘기증 생기는 분도 있어요. 비만약이 대개는 교감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데 왜 묘기증이 생기느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런 약도 많이 안 먹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묘기증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원인이냐? 피부묘기증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라는 건 피부묘기증이 알레르기성 질환이거나 최소한 면역계통의 이상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피부묘기증 환자분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나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더 가렵고 올라와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면역계통이 민감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부묘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묘기증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홍삼 사다 먹으면 낫겠지? 돈 버리지 마세요. 제가 피부질환을 진료하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분석하거든요. 근데 아토피 홍삼, 두드러기 홍삼, 피부묘기증 홍삼 이런 거 검색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다 소용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면역계통은 왜 예민해져 있나요? 면역계통이 예민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기들 중 약 5분의 1 정도는 자극에 아주 민감한 특성을 보입니다. 잠이 얕아서 1시간 자다 깨가지고 웽 하고 울고, 간신히 달려서 재워놓으면 또 1시간 자다 깨서 웽 하고 우는 애들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가 바로 이런 애기였다. 이런 애기들은 낯도 많이 가리고 울기도 더 많이 울고 잠도 덜 자고 놀라기도 더 많이 놀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크면 아주 쿨하고 성격 좋고 잠도 잘 자는 어른으로 자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이런 아기들이 크면은 크지 않은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고, 따라서 잠도 잘 못 자고 건강도 해칠 정도로 걱정하고 소심하며 예민한 어른으로 자라기가 쉽겠죠. 유전자를 바꿀 순 없으니까. 왜 갑자기 성격 얘기를 하십니까? 조사를 내봤더니 이런 민감한 아기들의 부모들은 비염이나 가려움증 등등의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이런 민감한 아기들도 알레르기 체질을 타고날 확률이 평범한 아기들보다 높겠죠.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교감신경 계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또 뭔가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하거나 화가 났을 때 흥분되는 자율신경 계통입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죠. 이걸 외울 때는 빡친 교감 선생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빡치니까 심장 두근거리고 소화 안 되고 머리로 열 뻗치고 땀은 줄줄 나는데 소변은 잘 안 나오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면역계통을 자극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되게 합니다. 이 염증 물질은 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묘기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애초부터 민감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알레르기 체질도 같이 타고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아이가 커서도 예민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민감한 어른으로 자랄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은 교감신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주 흥분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면역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물질이 분비되고, 이 염증물질은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염증물질이 분비돼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염증물질은 다시 뇌에 영향을 미쳐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힘들고 답답했던 게, 왜 이렇게 이분들은 의욕도 없고 치료가 되고 있어도 불안해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열심히 치료해드리려고 하는 제 의도를 의심하고 치료를 결정하기까지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우울, 불안감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염증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이 염증물질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이걸 이해하고 나서는 환자분들한테 좀 화가 덜 나요. 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염증물질 때문이구나.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답답할 때는 많이 답답해요. 문제는 피부 증상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끊임없이 불안해 하거든요. 원장님, 이거 낫나요? 진짜 나아요? 약 얼마나 먹으면 나아요? 꼭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약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해요. 우리 뇌에서는요,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이랑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부위가 달라요. 불안감을 느끼는 부위는 대뇌 안쪽의 변연계라는 부위고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부위는 대뇌 피질, 그러니까 대뇌에서도 바깥에 있는 부위입니다. 생명 유지에 중요할수록 안쪽에 있고, 안 중요할수록 바깥쪽에 있어요. 심장박동, 호흡,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뇌는 아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영화 쇼생크 탈출 보면 주인공 팀 로빈스가 교도소장의 비리를 잔뜩 모아서 꼰지르고, 교도소장은 잡히기 직전에 권총을 입안에 넣고 발사해서 자살을 합니다. 여기다 대면 바로 안 죽어요. 권총 자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불안한 일이 있으면 일단 변연계가 활성화됐다가 이 정보를 다시 대뇌 피질로 보내서 이게 불안해할 일인지, 불안해할 일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울 불안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뭔가 불안한 일이 있어서 변연계가 활성화되면 이 정보가 대뇌 피질로 안 넘어가고 변연계만 계속 활성화돼서 끊임없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잘 낫다가 뭔가 치료가 살짝 더뎌지면 막 불안해하면서 치료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다들 본인 얘기 아닌 것 같죠? 난 불안하거나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예민하고 걱정이 많을 뿐이에요. 저 무난한 성격이에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조금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요가 심해지면 불안하고 우울하네요가 되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세상 예민하고 걱정 많은 분도 당신 예민하고 불안하잖아 하면 싫어하고 세상 쿨남인 척하고 싶어 하죠. 그건 다른 사람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고 우울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피부질환 환자분들 진료하기 전에 심리상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요. 물론 제대로 하려면 군대 신체검사할 때 작성하는 몇 시간짜리 심리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심리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도 여자분들은 자기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래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는 공동으로 사냥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 그럼 사냥에 안 끼워주고 무리해서 낙오돼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항상 강한 척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죠. 이런 허세를 부리는 게 젊었을 때는 도움이 되죠. 저 녀석 센가 보다. 근데 늙으면 슬슬 사냥에 안 끼워주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도 밀려나죠. 그러니까 더 센 척을 해요. 한의원에 오는 50대, 60대 남자분들한테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지를 드리면은 자기 몸 안 좋다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싼다. 우울하고 불안한 것도 없어. 다만 가려워서 문제지. 그러나 남자의 우울증은 여자분들의 우울증과는 증상이 조금 달라요. 남자 우울증은 막 우울해하기보다는 짜증을 냅니다. 원장님, 환자분 오셨어요. 이거 오늘 바빠 죽겠는데 왜 환자가 와? 딱 제가 그래요. 사소한 일이 쉽게 화나고 짜증내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자기 심리 상태를 잘 모르고 인정도 잘 안 하니까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질환 환자분들 치료할 때는 염증 물질 억제하는 처방만 써서는 잘 낫질 않아요. 불안감에 대한 치료도 동반되어야 피부 묘기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거나 젊은 분들이거나 비교적 멘탈이 좋은 분들, 불안해하지 않는 분들의 피부 묘기증에는 염증 물질을 억제해주는 약재들 위주로 치료를 해도 잘 낫습니다. 소음인의 지각, 서양인의 현계, 태음인의 승마, 태양인의 미우도 같은 약재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불안, 우울 성향이 좀 있는 분들 혹은 피부 묘기증이 2년 내지 3년 이상 된 분들은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 뇌에 작용해서 안 불안하던 분들도 불안해지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불안감을 좀 줄여주는 약재들을 위주로 치료합니다. 소음인의 반화, 소양인의 삽주, 태음인의 산조인, 태양인의 모과 같은 약재들이 이런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기분을 좀 풀어주는 약재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고갈돼요. 한스 셀리에라는 생리학자가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처음에는 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은 둘 다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데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당연히 이 부신이 고갈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았거나 나이가 많거나 피부 묘기증이 오래된 분들은 고갈된 부신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을 처방해야 증상이 좋아집니다. 소음인의 당귀, 소양인의 구기자, 태음인의 권율, 권율은 밤이죠. 밤. 태양인의 백수호 같은 약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오래되지 않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은 분들의 피부 묘기증은 염증 물질 분비를 억제하는 약재들로 치료가 잘 된다. 그러나 우울, 불안 성향이 심하거나 질환이 오래된 분들은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약이나 부신 고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재를 써야 치료가 된다. 보통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은 치료가 잘 안 되고요. 두세 가지 방법을 돌아가면서 써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문제는 전체 피부묘기증 환자분들 중에 불안, 우울 성향을 가진 분들이 70% 내지 80% 정도 되는데 이런 성향이 심한 분들은 이게 낫겠어? 하면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항히스타민제 먹고 근근히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하러도 잘 안 오시고요. 집에 누워가지고 맨날 휴대폰 보면서 검색만 해요. 면역력 문제니까 홍삼을 먹어볼까? 비타민C를 먹어볼까? 하면서 죽으라고 검색만 해요. 네이버도 갔다가 유튜브도 보다가 하면서 여기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거 설령 치료를 받기로 하셔도 치료하다가도 중간에 한 번씩 막히면 그럼 그렇지 역시 안 낫는구나 하면서 포기해요. 이런 성향의 분들이 불안하니까 한의원 오시면 꼭 이거 낫나요? 진짜로 낫나요? 재발은 안 되나요? 효과가 있겠죠? 하고 물어보시는데 중간에 관두지나 마세요. 이런 분들은 넘어질 준비를 하고 달리기 시합에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좌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낫겠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막히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대체 왜 그럴까요? 나중에 진짜로 치료가 안 되면은 그 좌절감이 너무 크니까 미리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달려서 꼴찌를 하느니 차라리 중간에 넘어지는 게 낫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나름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피부묘기증과 음식. 피부묘기증에 좋은 음식 없어요. 음식 정도로 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부묘기증으로 고생을 했겠습니까? 단 피부묘기증에 안 좋은 음식은 있습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 중에서도 고기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굽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신 고기를 물에 빠뜨려서 기름이 빠진 형태로 드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단 족발은 좀 달라요.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소스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먹고 나면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골국물, 이건 고기랑 뼈를 몇 시간 동안 팔팔 끓여서 그 기름을 완전 산화시킨 거죠. 그래서 진짜 안 좋습니다. 몇 숟가락만 먹어도 바로 가렵습니다. 설렁탕, 곰탕, 일본 라면 같은 거. MSG,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우리가 음식할 때 넣는 미원, 다시다, 기타 등등 조미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MSG는 일본의 과학자가 20세기 초에 다시마에서 분리해낸 성분입니다. 라는 건 각종 천연 재료에도 MSG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간장, 마늘, 치즈, 토마토 등등.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피부묘기증 있으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 조미료 넣지 말고 멸치 국물 내서 끓여야지. 이것도 피부묘기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맵고 짠 거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한식은요, 맵고 짠 맛만 나면 못 먹죠. 그러니까 감칠맛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많이 매운 떡볶이, 불닭 같은 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카페인. 피부묘기증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제가 커피 얼마나 드시는지 꼭 여쭤보는데요. 한 가지 함정은 믹스커피보다 아메리카노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함량이 믹스보다 아메리카노가 훨씬 더 높아요. 카페인은 카페인 자체로도 면역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페인은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다시 면역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이상으로 저 임원장과 함께 피부묘기증의 원인, 증상, 치료,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